장모님, 문 좀 닫아주세요. 샤워를 마치고 타월만 두르고 있었어요. 욕실 문을 반쯤 열고 나오는데 복도에 장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장모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시선이 고정돼 있었어요. 봤어. 네? 아까 문이 열려 있었어. 샤워하는 거. 죄송합니다. 문을 제대로 안 닫았나 봐요. 아니, 내가 일부러 봤어. 장모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장모님, 무슨, 지은이 아빠 돌아가시고 6개월 됐어. 알고 있습니다. 너무 외로웠어. 미칠 것 같았어. 장모님이 한 걸음 다가오셨습니다. 장모님, 진정하세요. 진정이 안 돼. 준호를 남자로 보고 있어. 안 됩니다. 저는 장모님의 사위예요. 알아. 그래서 더 안 되는 거잖아. 장모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멈출 수가 없어. 장모님, 정신 차리세요. 6개월 동안 생각해봤어.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장모님이 또 한 걸음 다가오셨습니다. 이제 바로 앞이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면, 장모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장모님, 준호도 나를 여자로 봤잖아. 그 눈빛, 난 알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왜, 외로워서, 너무 외로워서 미칠 것 같아서. 한 번만, 오늘 밤만, 장모님, 내일부터는 다시 장모로 돌아갈게. 약속해. 제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안 해. 절대로. 내일부터 어색할 텐데요. 괜찮아. 각오했어. 타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33세 사위와 55세 장모가 금기의 선을 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준호입니다. 올해 33이에요. IT 기업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중견 소프트웨어 회사죠.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살면서 행복했어요. 하지만 1년 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내 지은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30의 나이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아침에 출근한다고 집을 나섰는데 저녁에는 영안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과속 차량에 치였다고 했어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조문을 받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악몽이었죠. 아내가 정말 죽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곧 깨어나서 웃으며 나타날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더 힘들어 하셨습니다. 딸을 잃은 거니까요. 외동딸이었어요. 장모님은 3일 내내 울기만 하셨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지시기도 했어요. 장인어른은 울음도 참으시며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남자라서 가장이라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장례를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텅 빈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아내가 없는 집이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아내가 쓰던 머그컵, 아내가 즐겨 입던 카디건, 아내 향수 냄새가 배어있는 침대. 하지만 아내는 없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였어요. 첫 딸은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아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꿈이었습니다. 제가 달려가지만 닿지 않았어요. 그러다 깨어나면 새벽 3시였습니다. 다시 잠들지 못했어요. 그렇게 아침까지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회사는 휴직계를 냈습니다. 한 달간요. 하지만 집에만 있으니 더 미칠 것 같았어요. 2주 만에 복직했습니다. 일을 해야 정신이 붙들렸거든요. 동료들이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회사와 집을 오가며 기계적으로 살았어요. 주말에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TV 보고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연락 왔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사람 만나는 게 싫었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드렸습니다. 잘 지내시냐고요. 잘 지낸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으셨습니다.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죠. 6개월 전이었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이었습니다.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장인어른이 쓰러지셨다고요. 급히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분당에 있는 장모님 댁까지 차로 달렸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이었어요. 장인어른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식이 없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뇌출혈이라고요. 수술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장모님이 제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눈물도 마른 듯 멍하니 남편을 보고 계셨어요.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차가웠어요. 이틀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장인어른은 의식을 찾지 못하셨어요. 심장박동만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각오하시는 게 좋겠다고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의 심박수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심전도가 평평해졌어요. 오후 11시 34분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장모님이 무너졌습니다. 남편 시신을 붙잡고 울부짖으셨어요. 제가 장모님을 부축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년 사이에 또 장례식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직장 동료들과 친척들이 많이 왔어요. 조문객이 많았습니다. 저는 상주 자리에 앉아 인사를 받았어요. 장모님 옆에요. 장모님은 완전히 넋이 나가 계셨습니다. 3일간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지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공원묘지였어요. 하관식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장모님을 분당대까지 모셨어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어드렸어요. 장모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남편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장모님이 거실 소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멍하니 창밖만 보고 계셨습니다. 물을 따라 드렸어요.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손에 들고 계시기만 했어요. 걱정됐습니다.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오늘 밤은 제가 여기 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안방 옆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밤새 뒤척였습니다. 장모님은 어떠실까 걱정됐어요. 딸과 남편을 1년 사이에 다 잃으셨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났어요. 간단하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라면을 끓이고 김치를 꺼냈어요. 장모님을 불렀습니다. 거실로 나오셨어요. 같이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장모님이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고맙다고요. 걱정해줘서요. 천만의 말씀이라고 답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요.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며칠 휴가를 내야 할 것 같다고요. 팀장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가족 일이니까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장모님 댁에서 지냈습니다.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낮에는 집안일을 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했습니다. 장모님은 방에만 계셨어요. 거의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녁이면 간단하게 요리했습니다. 찌개 끓이고 반찬 데워서 상을 차렸어요. 장모님을 불렀습니다. 나와서 같이 먹었어요. 하지만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몇 숟갈 드시고 그만 먹겠다고 하셨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모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방에만 계셨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안 하셨어요.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모님 방문을 두드렸어요.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을 다 치셨거든요. 장모님이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옆에 앉았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장인어른도 지은이도 걱정하실 거라고요. 장모님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준호, 나 어떻게 살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도 없고 남편도 없고 이제 혼자잖아. 장모님, 살고 싶지가 않아. 그냥 따라가고 싶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게요. 안 됩니다. 장모님은 살아야 해요. 왜? 제가 있잖아요. 장모님이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호도 힘들잖아. 지은이 없어서 힘들죠. 하지만 살아야죠. 그게 지은이가 바라는 거니까요. 장모님도 그래요. 장인어른이 바라시는 거예요. 장모님이 잘 사시는 거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모님이 천천히 일어나 앉으셨어요. 고마워, 준호.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저도 장모님이 필요해요. 그날 이후 장모님이 조금씩 변하셨습니다. 방에서 나와 거실에 계시기 시작했어요. 식사도 조금씩 하셨습니다. 표정도 조금 밝아지셨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회사에 복귀해야 했어요. 하지만 장모님을 혼자 두기가 걱정됐습니다. 주말에만 들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장모님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괜찮을 것 같다고요. 하지만 걱정은 계속됐습니다. 매일 저녁 전화를 드렸어요. 잘 지내시는지 확인했습니다. 장모님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준호 덕분에 많이 나아졌다고요. 주말이 되면 장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가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왔어요. 집안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장 보러 같이 갔어요.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모님이 많이 나아지셨어요. 혼자서도 잘 지내셨습니다. 요리도 하시고 청소도 하셨어요. 가끔 친구분들 만나러 나가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방문은 계속됐습니다. 주말마다 장모님 댁에 갔어요. 이제는 습관이 됐습니다. 장모님도 제가 오는 걸 기다리셨어요. 토요일 오전이면 청소를 미리 해놓으셨습니다. 제가 왔을 때 같이 요리할 재료도 사두셨어요. 함께 시장을 갔습니다. 장 보러요.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장모님이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요리했습니다. 장모님이 주로 하셨고 제가 도왔어요. 재료 썰고 설거지하고요. 주방에서 나란히 서서 요리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편안했어요. 식사 후에는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요. 드라마를 보거나 예능을 봤어요. 가끔 영화도 틀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밤이 되면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서 잤어요. 편안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 댁에 있으면 혼자 있는 것보다 덜 외로웠거든요.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장을 보고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커피를 타오셨어요.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마셨습니다. 준호야. 네, 장모님. 정말 고마워. 그동안 별 말씀을요. 너 없었으면 나 정말 무너졌을 거야. 저도 그래요. 응? 장모님 없었으면 저도 힘들었을 거예요. 혼자 있으면 더 외롭거든요. 장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 서로 의지하는 거네. 그런 것 같아요. 그날 밤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사이가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였어요.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석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주말마다 장모님 댁을 방문했어요. 이제는 제 집보다 더 편한 곳이 됐습니다. 장모님도 저를 기다리셨어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장모님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걸요. 단순히 아내의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한 명의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55의 장모님이었지만 젊어 보이셨어요. 요가를 오래 하셔서 몸매도 좋으셨습니다. 피부도 깨끗하셨어요.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생겼지만 그마저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장모님이에요. 아내의 어머니시고 장인어른의 아내셨던 분이에요.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자꾸만 신경 쓰였어요. 웃는 모습, 요리하는 모습, TV 보며 편안하게 앉아 계신 모습, 모든 게 예뻐 보였습니다. 4달째가 됐습니다. 6월이었어요. 날씨가 더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운동을 하고 샤워를 했습니다. 장모님 댁 욕실에서요. 샤워를 마치고 타월을 두르고 나왔어요. 욕실 문을 반쯤 열고요. 복도를 지나가려는데 장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장모님의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타월 위로 드러난 제 몸을요. 그리고 더 아래로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보고 계셨어요. 그 눈빛이 뭔가 달랐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장모님과 마주쳤던 순간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 시선, 아래로 내려갔던 그 시선이 선명했습니다. 장모님도 저를 남자로 본 걸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착각이야.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늦게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10시였습니다. 급히 씻고 거실로 나갔어요. 장모님이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늦게 일어났네요. 죄송해요. 괜찮아. 천천히 먹어.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어젯밤 일은 없었던 것처럼요. 안도했어요. 다행이다. 제 착각이었나 봐.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장모님이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장모님이 먼저 시선을 돌리셨어요. 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변한 게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장모님이 도와주셨어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는데 팔이 스쳤습니다. 순간 전율이 느껴졌어요. 장모님도 움찔하셨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봤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장모님 생각만 났어요. 옆에 앉아 계신 장모님이요. 저녁이 됐습니다.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장모님이 찌개를 끓이셨습니다. 저는 반찬을 준비했어요. 주방이 좁아서 자주 부딪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준호야. 네. 오늘 그냥 집에 가는 게 어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었어요. 뭔가 어색한 것 같아서. 어젯밤 때문인가요? 장모님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문을 제대로 안 닫아서. 아니, 내가 일부러 봤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일부러 보신 거예요? 모르겠어. 그냥 궁금했어. 뭐가요? 장모님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준호가 어떤 사람인지 요즘 자꾸 생각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장모님, 우리 안 돼요. 알아. 나도 알아. 저는 장모님의 사위고 그래서 더 안 되는 거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찌개가 끓는 소리만 들렸어요. 준호도 나를 여자로 본 적 있어? 숨이 막혔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있어요. 언제부터? 한 달 전쯤부터요. 나도 비슷해.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말없이요. 그 침묵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장모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안 되죠. 근데 멈출 수가 없어. 저도요. 그날 저녁 식사는 어색했습니다.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식사를 마치고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겠다고요. 장모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좋겠다고요. 짐을 챙겼습니다. 현관으로 나왔어요. 신발을 신으려는데 장모님이 나오셨습니다. 준호야. 네. 다음 주말에는 오지 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생각을 정리할. 알겠습니다. 미안해. 아니에요. 당연하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장모님이 서 계셨어요.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까지 1시간 거리였어요. 운전하는 내내 장모님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떡하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텅 빈 아파트였어요.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장모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사랑하고 있었어요. 55의 장모님을요. 33인 제가요. 미친 짓이었습니다. 아내의 어머니를 사랑하다니요. 죽은 아내에게 죄송했어요. 장인어른께도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마음은 거짓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모님께 전화하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라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밤 장모님 생각을 했습니다. 잠들기 전까지요. 회사 일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업무 중에도 자꾸 딴 생각이 났습니다. 장모님 생각이요. 동료가 괜찮냐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2주가 지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장모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괜찮으신지 물어봤어요.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다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게 다였습니다. 더 이상 연락이 없었어요. 답장을 보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않았어요. 장모님이 원하시는 게 거리두기인 것 같았으니까요. 3주째가 됐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호. 네, 장모님. 내일 올 수 있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가도 될까요? 응. 할 이야기가 있어.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갈게요. 고마워.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 땀이 나 있었어요. 할 이야기가 있다고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였어요. 장모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혹시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하시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분당으로 향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라 길이 막히지 않았어요.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장모님 댁 앞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장모님이 서 계셨어요. 3주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조금 야위신 것 같았어요. 들어와. 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닫았어요. 장모님이 거실로 안내하셨습니다. 소파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맞은편에 장모님이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네. 3주 동안 많이 생각해봤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결론이 나셨어요? 응. 장모님이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솔직하게 말할게. 네. 나 준호 좋아해.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아내의 어머니로서가 아니야. 한 여자로서 준호가 좋아. 장모님, 3주 동안 멈추려고 노력했어. 잊으려고 했어. 근데 안 돼. 자꾸 생각나. 장모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호는 어때? 대답해야 했습니다. 솔직하게요. 저도 장모님이 좋아요. 정말? 네. 한 달 전부터,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준호, 미안해요. 아내의 어머니를 좋아하다니. 미쳤죠? 아니, 나도 똑같아. 딸의 남편을 좋아하는 거니까.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럼, 어떡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준호가 보고 싶어. 저도요. 안 되는 거 알아. 세상이 뭐라고 할지도 알아. 그래도 좋아. 장모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제 옆으로 오셨어요. 바로 옆에 앉으셨습니다. 준호. 네. 나 6개월 동안 너무 외로웠어. 알아요. 남자가 그리웠어. 안아주는 사람이. 장모님, 오늘 안아줘. 정말 괜찮으세요? 응. 각오했어. 장모님이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제가 장모님을 안았습니다. 꽉요. 준호. 네. 고마워. 무슨, 이렇게 안아줘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키스해줘. 장모님, 부탁이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키스했습니다. 서로를 봤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장모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근데, 네, 후회는 안 해. 저도요. 오늘, 여기 있어줘. 네. 밤까지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응. 준비됐어. 장모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이끌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선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서로를 안고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대해, 지금의 감정에 대해, 앞으로에 대해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됐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거실로 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어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됐습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샤워하러 가신다고요. 저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하라고 하셨어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깨끗이 씻었습니다. 타월을 두르고 나왔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장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프롤로그의 그 장면이 시작됐습니다. 장모님, 문 좀 닫아주세요. 하지만 장모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보고 계셨어요. 시선이 제 얼굴에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봤어. 네. 문이 열려 있었어. 샤워하는 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을 제대로. 아니, 내가 일부러 봤어.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모든 게 돌이킬 수 없게 흘러가기 시작한 건요. 장모님이 한 걸음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타월만 두르고 있었어요. 후퇴할 곳도 없었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거든요. 지은이 아빠 돌아가시고 6개월 됐어. 알고 있습니다. 너무 외로웠어. 미칠 것 같았어.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모님, 진정하세요. 진정이 안 돼. 준호를 남자로 보고 있어. 안 됩니다. 저는 장모님의 알아. 그래서 더 안 되는 거잖아. 장모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근데 멈출 수가 없어. 장모님, 아까 봤어. 준호 거 정말 크더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장모님, 정신 차리세요. 6개월 동안 생각해봤어.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장모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 가까이에 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면 장모님,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장모님의 손이 제 가슴에 완전히 닿았습니다. 따뜻하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준호도 나를 봤잖아. 그 눈빛 알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장모님을 여자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왜? 외로워서, 너무 외로워서 미칠 것 같아서. 장모님이 울고 계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저를 놓지 않으셨어요. 준호, 한 번만, 오늘 밤만. 장모님, 내일부터는 다시 장모로 돌아갈게. 약속해. 제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안 해. 절대로. 내일부터 어색할 텐데요. 괜찮아. 각오했어. 장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침대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장감이 공기를 채웠어요. 준호. 네. 무서워. 저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 하지만 멈출 수 없죠. 응. 장모님이 제 손을 잡고 침대에 앉으셨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나란히요. 지은이한테 미안해. 장모님이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요. 아내한테, 장인어른께, 지은이 아빠한테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면서요. 장모님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55의 장모님이었지만 몸매가 아름다웠어요. 요가로 단련된 몸이었습니다. 피부도 깨끗했어요. 준호도. 타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서로를 마주 보면서요. 장모님의 손이 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저도 장모님을 안았어요.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 알아요. 그래도 할 거야? 장모님이 원하신다면. 원해. 너무. 장모님의 입술은 부드러웠습니다. 달콤했어요. 장모님의 피부는 매끄러웠어요. 따뜻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느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응. 준비됐어.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몸이 가까워졌습니다. 하나가 되려는 순간이었어요. 장모님의 손이 제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저도 장모님을 안았어요.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준호. 좋아. 정말 좋아. 저도요. 장모님. 서연이라고 불러. 서연 씨. 우리는 동시에 절정에 도달했어요. 장모님이 제 등을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저도 장모님을 꽉 안았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면서요. 땀에 젖은 몸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서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숨을 쉬었습니다. 한참 후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후회 안 해. 저도요. 오히려 행복해. 저를 보셨어요. 웃고 계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6개월 만에 이렇게 행복한 거 처음이야. 서연 씨, 고마워, 준호. 정말 고마워. 저도 울컥했습니다. 장모님을 안았어요. 꽉요. 저도 고마워요. 1년 만에 이렇게 살아있다는 느낌 처음이에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요. 근데 응? 후회는 안 할 거예요. 절대로. 나도. 창밖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금기를 깬 채로요. 새벽 3시가 됐습니다. 지쳐서 침대에 누웠어요. 장모님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준호. 네. 사랑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장모님도요? 응. 언제부터인지 몰라. 근데 사랑하고 있어. 저도 사랑해요. 정말? 네. 진심이에요. 장모님이 울었습니다. 행복해서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요. 근데 응? 함께 있으면 방법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럴까? 네. 서연 씨랑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모님이 웃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고마워, 준호야. 살아야 할 이유를 줘서. 저야말로요.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금기를 깬 채로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눈을 떴습니다. 옆을 봤어요. 장모님이 자고 계셨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55의 장모님이었지만 아름다웠어요. 자는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어젯밤 일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요. 사위와 장모가 사랑을 나눴어요. 금기를 깬 거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따뜻했어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장모님이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어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서연 씨. 어젯밤 꿈 아니었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다행이다. 장모님이 제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안아줬어요. 준호 씨. 네. 앞으로 계속 이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서연 씨랑 함께요. 나도. 우리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함께 샤워를 했어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함께요. 주방에서 나란히 서서 요리했어요. 행복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마주보고요. 대화를 나눴어요. 어젯밤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대화를 나눴어요. 편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깨가 스쳤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오늘 집에 안 가면 안 돼? 더 있어도 돼요? 응. 함께 있고 싶어. 저도요. 그날 하루를 함께 보냈습니다. TV도 보고 산책도 나갔어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거실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요. 영화가 끝났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봤어요. 준호, 오늘 밤도, 네, 함께 있을게요. 그날 밤도 함께 잤습니다. 사랑을 나눴어요. 우리의 금기적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내일부터 출근해야 했으니까요. 현관에 섰습니다. 장모님이 배웅 나오셨어요. 조심히 가. 네. 전화할게요. 다음 주말에도 올 거지? 당연하죠. 기다릴게. 저도 기다릴게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백미러로 장모님을 봤어요.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가슴이 아렸어요. 벌써 보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텅 빈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장모님이 기다리는 곳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장모님 생각을 했어요. 함께 나눴던 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잘 도착했다고요. 보고 싶다고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보고 싶다고요. 잠들기 전까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했어요.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장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점심시간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장모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저예요. 점심 드셨어요? 응. 방금 먹었어. 준호 씨는? 지금 먹으려고요. 잘 먹어. 거르지 말고. 네. 서연 씨도요. 응. 오늘 보고 싶어. 저도요. 금방 주말이 올 거예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냐고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어요. 그 주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장모님과 전화 통화를 했어요. 1시간씩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루 일과 먹은 음식, 본 드라마에 대해요. 가끔 달콤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요. 장모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행복했습니다. 금요일이 됐습니다. 드디어요.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달려갔어요. 짐을 싸서 차에 실었습니다. 분당으로 향했어요. 저녁 7시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장모님이 서 계셨어요. 예쁘게 화장하고 원피스를 입으셨습니다. 왔어? 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장모님이 제 품에 안겼어요. 저도 안았습니다. 꽉요. 보고 싶었어? 저도요. 일주일 동안 참았던 그리움이 폭발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장모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감동했어요. 식사 후 거실에 앉았습니다. 소파에 나란히요. 손을 잡고 TV를 봤어요. 하지만 TV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집중했죠. 이번 주 힘들었어? 괜찮았어요. 서연 씨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나도 주말만 기다렸어. 이제 왔잖아요. 응, 행복해. 장모님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장모님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우리 계속 이럴 수 있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거 언제까지 가능할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앞으로에 대해서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라도 함께 있고 싶어요. 나도. 근데, 불안해. 왜요? 언젠가 들킬 것 같아서. 그럼, 준호가 힘들어질 텐데. 괜찮아요. 각오했어요. 정말? 네. 서연 씨를 선택한 거니까요. 장모님이 울먹였습니다. 안아줬어요. 괜찮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도 함께 잤습니다. 안방에서요. 사랑을 나눴어요. 다음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늦잠을 잤어요. 함께요. 10시에 일어났습니다. 함께 씻고 아침을 먹었어요. 낮에는 집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손을 잡고요. 사람들이 봤습니다. 아들과 어머니로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연인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란히요. 장모님이 제 어깨에 기댔어요. 행복해. 저도요. 이렇게 평범한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저도 그래요. 지은이 아빠랑은 이런 적 없었거든. 항상 바빴어. 주말에도 일하러 나갔고 나한테 관심도 별로 없었어. 힘드셨겠어요. 응. 그래서 더 준호가 고마워. 뭐가요?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줘서 나한테 관심 가져줘서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장모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정말로.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장모님 댁을 방문했어요. 금요일 저녁에 가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주중에는 매일 통화했어요. 평일에도 가끔 들렀습니다. 퇴근 후 늦은 시간에요. 저녁을 같이 먹고 몇 시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장모님이 좋아하셨어요. 깜짝 방문이라면서요.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는 서로 없이 못 사는 사이가 됐어요. 장모님이 변하셨습니다. 예전보다 밝아지셨어요.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친구분들을 만나러 나가시기도 했어요. 삶의 활력을 되찾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삶이 즐거워졌어요. 장모님이 있어서요. 2달째가 됐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여행 갈까? 여행이요? 응. 1박 2일로. 어디 멀리? 같이요? 응. 숨어서만 있기 싫어. 밖에서도 함께 있고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아요. 가요. 정말? 네. 어디 가고 싶으세요? 강원도 어때? 바닷가? 좋아요. 다음 주말에 갈까요? 응. 장모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미소였어요. 다음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반차를 냈어요. 점심 먹고 나왔습니다. 장모님 댁으로 갔어요. 장모님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행 가방을 싸고 계셨어요. 함께 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동해안이었어요.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장모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행복했습니다. 저녁 무렵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펜션이었어요. 장모님이 예약해 놓으셨습니다. 체크인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넓었습니다. 큰 침대가 있었고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우와, 예뻐. 장모님이 창가로 달려가셨습니다. 저도 옆에 섰어요. 함께 노을을 봤습니다. 고마워. 함께 와줘서. 저야말로요.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장모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꽉 잡고 노을을 봤어요.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횟집이었어요. 신선한 회와 매운탕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장모님이 소주를 시키셨습니다. 함께 마셨어요. 행복해? 네. 정말로요. 나도. 이렇게 행복한 거 처음이야.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 네.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고마워. 식사를 마치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밤바다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둘뿐이었어요. 키스했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서로를 안았어요. 침대로 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사랑을 나눴어요. 여행지라 그런지 더 자유로웠습니다. 밤새 사랑을 나눴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어요. 서로를 아는 채로요. 다음 날 아침 늦게 일어났습니다. 함께 씻고 아침을 먹었어요.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사진도 찍었어요. 함께요. 점심을 먹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아쉬웠지만 행복한 여행이었어요. 장모님도 만족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관계는 더 확고해졌습니다. 이제는 확신했어요.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요. 나이도 관계도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랑이었어요. 3달째가 됐습니다. 평범한 주말이었어요. 장모님 댁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무슨 말씀이세요? 계속 숨어 있을 수는 없잖아. 언젠가는 사람들한테 말해야 하지 않을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누구한테요?
친구들한테, 친척들한테 뭐라고 말할 건데요? 우리가 사귀고 있다고. 충격이었습니다. 공개하자는 거였어요.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요. 알아. 근데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 당당하고 싶어. 준호와의 사랑을. 장모님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때?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공개한다는 건 큰 결정이었어요. 사회의 시선, 주변 사람들의 반응,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을 봤어요.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솔직히 숨는 게 힘들었어요. 해봐요. 정말? 네. 조금씩이요. 먼저 가까운 사람들한테부터. 고마워, 준호. 장모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각오하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알아. 근데 준호랑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저도 그래요.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기로요. 더 이상 숨지 않기로요.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장모님이 먼저 용기를 내셨어요. 가장 친한 지인분께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말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처음엔 깜짝 놀랐어. 당연하지. 근데요? 이해해 주셨어. 외로웠을 거라고. 준호야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아신데.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행이에요. 응. 근데 조심하라고 하시더라. 세상이 곱게 보지 않을 거라고. 알아요. 각오했어요. 고마워, 준호야.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대학 동기한테 말하기로 했어요.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주말에 만났어요. 술을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야, 사실은. 응? 나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오, 진짜? 누군데? 장모님. 친구가 멈칫했습니다. 술잔을 내려놓았어요. 뭐라고? 아내 어머니. 장모님이랑 사귀고 있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구가 저를 뚫어지게 봤어요. 미쳤냐? 알아. 미친 짓이지. 근데 사랑해. 진심으로.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되는데? 22살. 미쳤네, 진짜. 그래도 행복해. 1년 만에 처음으로. 친구가 저를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행복하면 됐지, 뭐. 내 인생이니까. 고마워. 근데 주변에서 난리 날 텐데. 알아. 각오했어. 그래. 힘들면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친구가 이해해 준 거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주변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이해해 주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특히 친척들의 반응이 심했어요. 장모님 동생분이 화를 내셨습니다. 전화로 욕을 하셨어요. 장모님이 우셨습니다. 그날 밤 장모님 댁에 갔습니다. 장모님이 소파에 앉아 울고 계셨어요. 옆에 앉았습니다. 안아줬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미안해, 준호야. 내가 먼저 말하자고 해서. 아니에요. 옳은 일이에요. 숨어 있는 것보다 낫죠. 근데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잖아.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우리예요. 고마워.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누군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말리는 전화였습니다. 그만 만나라고요. 정신 차리라고요.
2달이 지났습니다. 지쳤어요. 장모님도 저도요. 과연 잘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장모님 댁에 있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만 흘렀어요. 우리 그만 만날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너무 힘들잖아. 준호야가 욕먹는 거 보기 싫어.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아. 나 때문에 준호야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 아니에요. 오히려 행복한데요. 거짓말. 진심이에요. 장모님을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서연 씨, 저 행복해요. 정말로요. 서연 씨랑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근데 사람들이 신경 안 써요. 우리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시작인데요. 장모님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꽉 안아줬어요. 그래, 포기하지 말자. 우리 행복해지자. 네, 꼭요. 그날 이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하기로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됐습니다. 3달이 더 지났습니다. 반년이 됐어요. 사귀기 시작한 지요. 이제는 주변 반응도 잠잠해졌습니다. 여전히 곱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장모님 친구분들 중 몇 분이요. 잘 살아라고 하셨어요. 행복하게요. 제 친구들도 인정해줬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제가 행복한 걸 보고 받아들였어요. 고마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고요. 이제는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됐네. 그러게요. 시간 참 빠르죠. 행복했어? 이 6개월이. 저도요. 장모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어 줄 거지? 당연하죠. 영원히요. 고마워. 카페를 나와 공원을 걸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란히요. 장모님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 심장이 뛰었습니다. 같이요? 응. 주말마다 만나는 것도 좋지만 매일 함께 있고 싶어. 저도요. 그럼 좋아요. 같이 살아요. 장모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정말? 네. 언제부터 할까요? 다음 달부터? 준호 집 정리하고. 아니요. 제가 이사 올게요. 여기로. 진짜? 네. 어차피 혼자 사는 집이에요. 정리하면 돼요. 장모님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기뻐하셨어요. 1달 후였습니다. 서울 집을 정리했어요. 집주인께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이삿짐 센터를 불렀습니다. 분당 장모님 댁으로 짐을 옮겼어요. 작은 방을 제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안방에서 함께 잤어요. 이사가 끝났습니다. 장모님 댁이 이제 제 집이 됐어요. 우리 집이요. 행복했습니다.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함께 일어났어요. 함께 아침을 먹고 각자 일을 했습니다. 저는 재택근무를 늘렸어요. 장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저녁이면 함께 요리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설거지했어요.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어요. 밤이면 함께 잤습니다. 안방에서요.
매일 밤 사랑을 나눴어요. 질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장모님과 만난 지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도 행복한 일도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기념일이었습니다. 장모님과 처음 사랑을 나눈 날이요. 저녁에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어요.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와인도 준비했어요. 장모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이게 다 뭐야? 1주년 기념이에요. 기억하고 있었어? 당연하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요. 장모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지난 1년을 회상했어요. 웃고 울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제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커플링이었습니다. 준호, 서연 씨, 저랑 평생 함께 해주실래요? 이게 프로포즈야? 네. 장모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바보, 울잖아. 답은요? 그래. 평생 함께 할게. 반지를 끼워드렸습니다. 딱 맞았어요. 장모님이 제 손가락에도 반지를 끼워주셨습니다. 준호, 네. 사랑해. 정말 정말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서연 씨. 키스했습니다. 1년 전 첫 키스보다 더 달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결혼할까? 결혼요? 응. 정식으로 혼인신고하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신경 안 써.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좋아요. 결혼해요. 장모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구청에 갔어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간단했어요. 서류에 도장 찍고 제출하면 끝이었습니다. 구청을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였어요. 33세 남편과 55세 아내. 22살 차이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준호 씨, 네 여보. 장모님이 웃으셨습니다. 여보라는 호칭이 좋으신 것 같았어요. 행복해? 네. 정말로요. 나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 앞으로 더 행복할 거예요. 그래. 평생 함께 하자. 네. 꼭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길거리를요. 당당하게요.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부부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집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현관에서 장모님. 아니, 이제는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자기야. 네, 여보. 첫날 밤인데 특별하게 보낼까? 좋아요. 그날 밤 우리는 신혼부부처럼 사랑을 나눴습니다. 오래도록요. 서로가 세상의 전부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눈을 떴습니다. 옆에 아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55의 아내였지만 아름다웠어요. 제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 지은이를 잃고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외로웠던 장모님과 가까워지고 금기를 깨고 사랑에 빠지고 세상의 시선과 싸우고 가리고 결혼까지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만날 수 있어서요.
33세 박준호와 55세 김서연. 전 사위와 전 장모. 하지만 이제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요. 중요한 건 사랑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나이도 관계도 세상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면 됐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손을 잡고요.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낼 거예요. 함께라면요. 33세 남편 박준호와 55세 아내 김서연의 이야기. 금기를 깬 사랑이었지만 진심이었고 아름다웠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될 겁니다. 영원히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